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폴란드 천무 도입 급물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폴란드가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K239 천무 도입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미국 측에 요청했던 M142 하이마스 발사대 물량 공급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이마스의 활약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하이마스를 우크라이나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마스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하이마스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하이마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천무의 도입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군 현대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소련제 무기를 포기하고 새 무기 고입으로 안보 공백을 메운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련제 무기, 소련이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된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소련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나토에 가입된 나라들도 소련제 무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소련제 무기가 몽땅 우크라이나로 다 이동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서방제 무기로 채우려고 하는데 폴란드가 먼저 선두주자로 나섰으니 다른 나라들, 체코나 아니면 슬로바키아나 아니면 이러한 다른 나토 연방 국가들이 폴란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벽기를 구매했던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러시아의 위협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위협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같은 경우는 소련제 무기에 대해서 매우 손이 익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소련제 무기를 많이 원했었고 이 소련제 무기를 이제 소비할 데가 없었는데 이 소비가 다 되고 그리고 특별히 러시아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은 이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국경을 벨라루스와 맞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와 굉장히 강한 동맹을 맺고 있죠. 그래서 친러 국가로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우크라이나 점령을 하려고 했을 때도 이 공격에 대한 베이스를 이 벨라루스가 제공했기 때문에 벨라루스까지 무사 통과, 여기에 폴란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트해 3국도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이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하게 되는 것도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폴란드 천무 도입 급물살입니다. 폴란드는 하나디펜스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155mm 탄약류, 이 155mm 탄약류까지 필요했던 것은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이 탄약 자체가 155mm 탄약이기 때문이죠. 이 155mm 탄약류의 공급에 의해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24는 지난달 26일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K239 천무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에서 500대의 M142 하이마스 발사대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죠. 이것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짧은 시간 내에 폴란드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나토의 러시아를 견제하는 매우 선두주자, 가장 맞붙은 나라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미 활약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기도 지금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에 폴란드 국방부는 하이마스와 별도로 한국에서 두 번째 미사일 시스템인 천무를 확보하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마스 대신에 천무가 보더라도 지금 실력적으로도 하이마스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폴란드 국방부도 천무 구매 검토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미.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K239 천무 다연장 미사일 발사대 차량 플랫폼 잠재적 인수 그리고 공동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공동 개발입니다. 자, 지금 K2 흑표 전차 있죠. 이번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K2 흑표 전차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K2 PR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금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공동 개발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 K239 천무 다연장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경우는 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향
유럽에 맞는 이런 천무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지분을 이미 하나 디펜스가 갖고 있고 한국의 국방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로써 한국과 폴란드 간 협력이 무기 인도를 넘어서 미래의 공동 제작, 그렇죠, 제조, 발사대 업그레이드, 이 제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우리시 부아스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프라하에서 2023 예산 법안 초안을 채택하고 폴란드군은 소련제 무기를 모두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무기 구매도 준비하고 있다고 천무 구입을 예고했습니다. 이 소련제 무기의 포기, 이 포기는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아예 이 소련제 무기를 어디로 끄집어 들어가냐면 우크라이나로 끄집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전부 다 이것으로 도와주겠고, 우리는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 서방제 무기, 여기에 한국제 무기까지 플러스해서 지금 이것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도 올해 약 580억 즈웨티, 한국 돈으로 약 16조 6천억 원의 국방 예산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980억 즈웨티, 약 28조 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방산비 증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란드 안보 예산에서 정규군 예산 및 예산 외에 해외 무기 구입을 위해서 300에서 400억 즈웨티, 약 8조 5천억 원에서 11조 4천억 원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병력 2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위협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병력까지 증강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군사적으로 유럽의 탄탄한 방어선으로 폴란드가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폴란드가 천무를 도입하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하이마스를 이용해서 전세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지금 하이마스의 경쟁 무기로 알려지고 있죠. 폴란드 정부는 또 미국보다 더 나은 가격, 배달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한국 무기의 가용성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러한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다연장 로켓은 한 발씩 장전하는 반면에 하이마스는 6발을 한 번에 장전해서 그만큼 성능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천무와 같은 경우는 12발이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천무 다연장 로켓과 비교하면 로켓포 구경은 천무가 좀 더 크고 사거리는 지금 80km로 비슷합니다. 다만 가격이 천무가 훨씬 저렴해서 가성비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죠. 국산 로켓포 천무는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K136 다연장 로켓 구령을 대체를 했죠. 2009년 6월부터 1,300억 원의 개발비로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2013년에 개발이 완료됐고 2015년부터 실전이 배치된 지 벌써 8년째 다가는 이러한 다연장 로켓이죠. 천무는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추면서도 방어력은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발이 되는 것을 12발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격 명령을 받으면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고 유도 로켓을 사용하면 80km 밖의 표적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여기에 사거리 증가에 지금 연구 중인데 지금 현재 한 80km 정도의 사거리가 갖고 있었다면 더 넓은 지역의 사거리를 이제 하게 되면서 후방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K239 화력은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거리를 현재 80km에서 160에서 200km로 늘리고 개선된 239mm 포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들여오는 무기는 이제 한국에서 조달받게 되는 것이죠.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는 지난달 26일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조 6,780억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48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유럽 전역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지금 폴란드가 되는 것이죠. 이 폴란드의 성공적인 안착이 되면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이것이 연결될 수도 있고 특히 K2표와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의 이런 기술을 조금 차용을 해줘. 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100%는 안 넘어갑니다. 무조건 100%는 안 넘어가고 주요 부품들이 또 한국에서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천무화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기술력을 넘기는 방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모든 방산이 유럽의 전역으로 퍼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특별히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이 공동으로 전차 개발을 진행 중인데 지금껏 투자를 안 하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해야 한국의 K2표를 유럽에서 널리 퍼진 것을 막는데 이것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봐야 되고 지금 뭐 그 독일의 전차 자체가 지금 쇠퇴가 되어가고 있고 독일의 국방비는 지금 올해 2배로 올린다, 내년에 2배로 올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적성국인 북한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술 개발을 매진하고 있죠.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우수한 국방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국방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